자, 그러면 고객님들 조용히 좀 해보자고. 오늘 14강이 아닌데 16강 지문 6개인데 생각보다 안 어려워요. 아니, 그냥 6개를 해버리는 게 나을 것 같아. 근데 진짜 쉬워. 그리고 쉽고 금방 해. 진짜 쫄 필요 없어요. 1시간? 아니 15강 때 잘 쉬었잖아. 15강 거의 반도 안 했잖아. 16강은 조금 해보자고. 자, 그런데 이 16강이 원래 어떤 지문이냐면요, 이게 그 문장 배열이에요. 그 소위 당신들이 순서라고 알고 있는 그 유형 있지, 그쪽에서 나왔거든. 그래서 글이 조금 길어 보일 수 있는데 사실은 뭐 별거 없고 특별한 논지를 가진 그런 글들도 없어서 오히려 중간고사 범위보다 훨씬 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6개 하는데도 얼마 안 걸리니까 빠르게 하고 가봅시다. 자, 일단 첫 번째 글은 학술적 글쓰기와 온라인 글쓰기 비교하는 글인데, 뭐 결론을 알고 있을 겁니다. 학술적으로 글 쓸 때는 결론을 어디다 써야 돼? 머리에 써야 돼? 꼬리에 써야 돼? 학술적으로 글쓰기 할 때. 네? 학술적으로 글을 안 써봤잖아, 우리가 아직. 근데 논문 같은 거 쓴다고 생각을 해보면 결론을 위에다 써야 돼요? 아래다 써야 돼요? 아래다가 쓰는 게 국룰이겠지? 온라인에서 결론을 아래다 쓰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안 읽습니다. 사람들이 그 전에 다 탈주해버린단 말이야. 그런 차이가 있다. 이게 다예요. 이 글 다야, 이게. 자, 보시면 학술적인 영역에서는 You are taught to write up your results thus. 다음과 같이 쓰도록 교육받는다. 여기 are taught 하고 나서 목적 보어겠죠? teach A2 부정사가 수동변환된 거니까 이거는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고, 자, 학술적인 글쓰기에선 이렇게 쓰도록 교육받는다. 이거 굳이 해석 안 해도 됩니다. 그냥 빠르게 보자. 나는 가설을 세웠고, 그리고 나서 실험을 했고, 또 하나의 실험을 했고, 그 다음 내 생각을 검증했고, 또 다시 한번 검증해봤고, 그 다음 갑자기 우당탕 해가지고 결론이 나왔다. 뭐 이런 얘기야. 이게 별로 안 중요해요, 이거. 뭐 굳이 그래도 뭔가를 적고 싶다면, 서론, 본론, 결론, 이런 식으로 글쓰기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학술적인 글쓰기의 기본이에요. 이렇게 안 쓰면 교수님들이 뭐라 하실 거야? 자, 네가 이런 방식으로 온라인에서 쓴다면 Very few of your readers would make it to your dramatic conclusion. 부정어죠? few 부정어다. 동사 부분에 x 쳐야 돼. with make it 부분이 x다. 이렇게 해석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make it은 도달하다라는 동사예요. 이게. 여기 보이시는 요 덩어리 있지? make it. 요게 도달하다. 그래서 해석해보면 네 독자들은 도달하지 못할 것이다. 어디에? 너의 그 놀라운 결론에. 아무리 내가 놀라운 결론을 만들어냈다고 하더라도 서론부터 거쳐서 본론 거치고 결론 이런 식으로 써놓잖아? 사람들이 거기까지 안 읽을 거다, 온라인에서는. 그 다음에 no matter how는 부사절이죠. no matter how 이렇게 묶어주시고, 여기 no matter how는 however이랑 같은 말입니다. 잘 알고 있죠? 복합관계 부사절. however 의문사고요. 또는 no matter how 의문사고, however exciting or groundbreaking, 얘가 이제 보어, 다음에 it was, 그것이 얼마나 놀랍던 간에 네 독자들은 끝까지 안 읽을 것이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온라인에서는 우리는 인내심이 없어 기다려줄 너의 큰 결과를, 뭐 그렇게 해석이 되죠. 우린 인내심이 없다 기다릴 너의 그 엄청난 결론을 끝까지. 대신에 You need to tell us up front I proved this and here's how I know it. 자, 대신에 너는 need to tell, 그냥 이걸 동사로 잡자고, tell까지 동사로 잡아볼게요. 우리에게 대놓고 말해야 된다. 얘가 직접 목적어입니다. 이 문장 있지? 이 문장이 직접 목적어야. 이렇게. 대신에 너는 우리한테 대놓고 얘기해줘야 돼. 나 이거 증명했어. 그 다음에 이게 내가 증명한 방식이야. 결론부터 서술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결론을 먼저 서술하고, 결론 그 다음에 이제 플러스 알파를 뒤에다 갖다 써라. 자, 그 다음에 얘는 어차피 순서로 나오진 않을 것 같은데, 요 instead 있잖아. 이게 우리가 원래 알고 있던 instead랑 조금 달라요. 우리가 원래 알고 있던 instead는 주어가 같다는 걸 전제로 행위가 바뀌는 거거든. 예를 들어서 나는
콜라를 마시지 않는다. 대신에 사이다 마신다. 이런 문장에서 쓰는 게 instead였잖아요. 얘는 두 개 주어가 다릅니다. 그래서 조금 특이하게 해석을 해야 돼. 우리는 인내심이 없어. 대신에 너는 우리한테 얘기해줘야 돼라고 해서 주체가 좀 바뀌어 있지. 좀 특이한 instead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뭐 근데 어쨌든 이게 순서로 다시 나오지는 않을 거니까 그냥 이 정도 좀 특이하게 해석이 된다. 두 문장 사이에 주어가 달라진다. 이 정도만 기억을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here's how I know it. 여기 보시면 요거 유도부사죠. 유도부사고 is가 동사. 그 다음에 how I know it. 이 부분이 주어입니다. 요렇게가 S. 이렇게 될 거야. 뭐 그렇게 중요한 문장은 아닌 것 같고요. 결론부터 서술해라. 그래서 너의 독자들은 may still dwindle, 줄어들 수도 있고 trail off, 요 trail off가 이런 뜻입니다. trail이 길이거든. 길에서 떨어진다라는 얘기예요. 이탈한다라는 얘기겠지. 자, 이탈할 수 있다. over the course of your writing. 네 글쓰기 도중에 이탈할 수 있어. 자, 근데 적어도 얘네 결론은 봤잖아. 그러면 첫 문장의 결론이 있었기 때문에 첫 문장만 읽고 X 표시를 눌렀어도 얘는 결론은 알지. 이걸 최소한 달성해보자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전통적인 글쓰기 방식대로 썼으면 얘 그냥 서론만 읽고 그냥 나갈 수도 있어. 그러니까 차라리 어차피 반도 안 읽을 바에는 차라리 제일 중요한 결론을 읽으세요라고 해줘라. 그래서 결론부터 써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전히 줄어들고 이탈할 수도 있습니다. 글쓰기 도중에. 그러나 최소한 the vast majority, 절대 다수는 no, 압니다 하고 나서 여기 요 what 있지? 요거를 이렇게 명사절로 처리해 주시고 what it is you've achieved from the very beginning. 이렇게 묶어주고 아니면 만약에 너무 길다 하면 여기까지만 묶어도 큰 상관없어요. 이 from the very beginning을 포함시키냐 안 시키냐 별로 중요하진 않습니다. 문맥상으로 포함시키면 더 완전하긴 하거든. 근데 조금 불편하니까 빼도 괜찮아. 이거는 그냥 뺀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이 문장 좀 심상치 않지. What it is you have achieved. 심상치 않다. 당신들이 잘 알고 있는 어법 두 개가 섞여 있어요. 일단 what으로 시작했으니까 간접의문일 거고 그 다음에 이때 강조 구문이 이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장을 내가 펼쳐줄게. 이거 펼쳐주면 이렇게 된다. 이 문장이에요. 이 문장을 간접의문문으로 what을 앞에다 세워가지고 만든 겁니다. 자, 그럼 이게 어떻게 저렇게 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첫 번째, 이때 강조구문부터 표시를 해볼게요. 이때 강조구문이기 때문에 자, 여기 지금 핑크색으로 밑줄 치는 거 it is랑 that을 뺐을 때 나머지 부분이 한 문장으로 붙어야 되지. 자, 붙는지 볼까? You have achieved 하고 나서 얘가 의문사 겸 목적어니까 붙지. 붙음과 동시에 간접의문이니까 얘를 앞으로 이렇게 뺀 겁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맛있어? 이해되시죠? It is what that you have achieved 에서 이때 강조 구문으로 일단 처리를 하고 what을 의문사로 잡아가지고 앞으로 빼버리면 됩니다. 이렇게 해석 안 하면 이거 절대 접근을 못해요. 얘는 이게 유일한 방법이야. 다른 방법이 없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마지막으로 이때 강조 구문의 that을 필자가 지멋대로 생략했다까지 생각하시면 얘랑 똑같은 문장이 되겠지. 이렇게 간 겁니다. 요거를 옆에다가 꼭 메모를 해두시고. 그래서 뭐 해석하면 이렇게 돼요. 네가 달성한 것이 무엇인지 라는 해석이 될 거야. 네가 달성한 것이 바로 무엇인지를 대다수가 알게 될 거다. 간단히 얘기하면 이게 뭐예요? 이게 결론이야, 결론. 결론을 모든 사람이 알 수 있을 거다. 이 문장 전체, 얘는 전체 실제로 그 연구의 결론이라고 해석이 될 겁니다. 어차피 두 문장만 읽고 사라질 사람이라면 그래도 가장 가치 있는 두 문장은 결론이잖아. 서론보다는 결론을 읽는 게 낫잖아. 굳이 그것만 읽고 갈 거라면. 그래서 이걸 써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지금 우리 중간고사 출제 기조를 봤을 때 이렇게 어법적으로 특이한 문장들을 서술하도록 돼 있진 않았지. 조금 뜬금없이 그냥 아무거나 배열하도록 그렇게 돼 있는 거라 뭐 이게 출제될 거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데 그래도 항상 이런 어법적인 포인트가 녹아있는 문장은 항상 우리가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언제 나와도 쓸 수 있게. 그래서 얘는 잘 기억을 해두시고
특히 이 문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영작하는 거 너 이거 어떻게 영작할 거야? 영작 못해. 이거 시험장에서 절대 영작 못해 이런 문장. 이건 외워둬야 쓸 수 있습니다. 이런 건. 이런 문장 챙겨두시고요. 자, 그래서 독자들은 여전히 줄어들 수 있지만 최소한 가장 중요한 즉 연구의 결론 부분을 절대 다수의 독자들이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a few more of them may stay along. 요거는 이제 부정어가 아니네요. a few니까 몇 명은 stay along, 남아 있을 것이다. for the ride. 요 for the ride가 그 연구의 편승에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보고 있을 것이다. 계속 읽을 것이다. 만약에 if절, 부사절, the opening line. 처음에 여는 그 서문이 또 이 경우에는 결론이겠지. 결론이 is particularly interesting. 그러니까 결론을 읽었는데 막 이런 게 있는 거야. 사실 인간의 성별은 3개다. 이런 결론으로 글을 시작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뭔가 궁금해서라도 밑에 읽게 되지 않겠어? 뭐 그런 얘기야. 그 결론을 좀 화끈하게 사람들의 임을 확 끌어버리면 좀 궁금해서라도 이 사람들이 웬만하면 중간까지는 읽을 거다. 이 정도 얘기입니다. 후기라고 불리고 필요 없고 If you grab their attention early, 네가 초반에 그들의 이 집중력을 딱 잡아버리면 You can most likely convince, 너는 설득할 수 있을 것이다. More readers, 더 많은 독자들이 to stay, 남아있으라고. 여긴 뭐 그렇게 볼만한 문장은 없습니다. 그래서 글의 결론, 인터넷 글쓰기에서는 결론을 앞부분에 서술해야 된다. 두괄식 서술이라고 하죠. 두괄식으로 결론부터 갖다가 박아버려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특이한 문장 이것만 잘 기억하시면 여기서는 뭐 더 볼만한 거 없습니다. 끝. 2번. 자, 대리기능 가볼게요. 이 글도 전혀 어렵지 않거든. 근데 얘가 이거 순서라 그랬잖아. 순서인가 삽입인가 잘 기억이 안 나. 둘 중에 하나야. 그 수특 책에서 출제됐을 때 조금 어려웠어. 글은 되게 쉬운데 글의 논지가 조금 이상한 방향으로 흐르거든. 이게 사람 얘기하다가 새 얘기하다가 다시 사람 얘기로 빠지는데 이 부분 때문에 수특급 실제 문제를 풀 때 조금 어려웠던 글이고 다만 이제 글은 그렇게 어렵진 않았다. 자, 보시면 인간의 지각 시스템은 설계되었다. 인지하도록 is designed to recognize objects. 사물을 인지하도록 under changing illumination, situation and context. 바뀌는 조명, 상황 그리고 맥락 속에서 사물을 인지하도록 설계되었다. 요 it은요 그냥 특이한 it이 아니고 그냥 시스템입니다. 이 인간의 지각 시스템은 is extraordinarily adapted. 잘 적응되어 있다. 어디에? To constantly changing world. 이거 약간 모순처럼 보이잖아. constant랑 change는 원래 모순이 맞는데 지속적으로 변하는 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변함이 멈추지 않았다 이런 얘기야. To deal with this uncertainty. 자, 이러한 불확실성. 얘가 이제 불확실성이 있겠지?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the brain uses not one but multiple routes. 여러 개의 길을 사용한다. 자, 하나가 막히면 다른 길을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걸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고. 당신들이 내가 이렇게 칠판 앞에 서 있는 모습을 보면 당연히 날 알 수 있잖아. 근데 주말에 어디 놀러 갔다가 카페 같은 데서 내가 일하고 있는 걸 한번 봤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다른 환경인데 그렇다고 해서 날 못 알아보나? 알아볼 수 있지 않아요? 알아볼 수 있지. 나를 강의실이 아닌 다른 환경에서 당신들이 날 봤다고 해서 날 못 알아보지 않을 거야. 그게 왜 그러냐면 뇌는 다양한 사물을 바뀌는 조명 상황 맥락에서 인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꼭 이 앞에 있어야만 당신들이 날 알아보는 게 아니야. 강남역 카페에서 날 봐도 아마 알아볼 거야. 물론 인사는 안 하겠지. 뭐 하여튼 그런 얘기입니다. 뇌가 여러 개의 길을 사용한대. 하나의 감각을 사용한 게 아니고 여러 개의 감각을 사용한다. 이게 이제 감각이에요. 감각. 실제로 해석하면 여러 개의 감각을 사용하고요. 하나의 감각이 막히면 다른 감각을 활용한다. 왼쪽 눈이 안 보이면 오른쪽 눈으로 볼 수 있잖아. 뭐 그런 얘기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러한 상당한 유연성은 뇌의 유연성은 to rely on changing cues according to whatever is available. 이 보시면 이 flexibility가 주어고요. is known 이렇게 동사가 처리될 겁니다. 그 다음에 to rely on changing cues 해서 얘는 flexibility를 이렇게 수식하고 있어요. 저건 brain을 수식한다고 보긴 조금 어렵습니다.
뇌의 유연성은, 근데 어떤 유연성? 바뀌는 단서에 의존하는 뇌의 유연성은 뭐라고 알려져 있다? vicarious functioning, 대리 기능이라고 알려져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고, 자, 그 다음에 whatever is available, 복합 관계 대명사절이죠. 요거 whatever, 얘가 복관대 면서 해석은 얘가 주어입니다. 그리고 is available, 이렇게 문장 구성되어 있지? 제공 가능한 것이 무엇인지와 무관하게, 그러니까 뭐든 간에, 뭐든 찾을 수 있는 것이든 간에 거기에 의존해서, 거기에 의존하는 이런 유연성이 대리기능이라고 알려져 있다. 자, 여기까지는 그러면 사람 얘기거든? 명확히 사람 얘기죠, 여기까지. 인간이다. 자, 그리고 나서 it can be found, 이것은 발견될 수 있다. 대부분의 생물학적 시스템에서. 이 말이 나온다는 거는 지금부터 동물 얘기하겠다는 거예요. 사람 얘기하다가 다른 생명체에서도 이런 현상이 발견된다라고 하는 거는 앞으로 동물 얘기임이라고 필자가 선을 긋는 거야. 이 이후부터는 동물 얘기로 바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글의 구조를 먼저 볼게요. 다음 문장 for instance지? 그리고 실제로 바로 동물 나왔지? 두 문장 밑으로 내려가 보세요. similarly 나왔다? 그럼 뒤에 원래 동물 2번이 있어야 돼. 근데 저거 사람 얘기예요. 이것 때문에 이 문제가 수특에서 풀기 어려웠어. 근데 글 자체가 어렵진 않거든? 근데 일반적으로 이런 구조였으면 다른 생명체에서도 발견될 수 있다. 철새 얘기 나오지? 그 다음에 펭귄 얘기 나와야 돼요. 아니면 어떤 다른 새 얘기가 나와야 돼. 새가 아니든 뭐 호랑이든 뱀이든 하여튼 무슨 동물 얘기가 나와야 돼. 그래야 동물 1번 유사하게 동물 2번이라는 구조가 완벽하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근데 필자는 이 뒷부분 예시를 다시 사람 쪽으로 돌려가지고 조금 문제 풀기를 어렵게 만들었다. 자, 일단 해보시면, 자, 동물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그 철새들은 fly thousands of miles, 수천 마일을 여행한다. 그 다음에 의존할 수 있다. on the stars to navigate. 길을 찾기 위해 이 친구들 일단은 그 별의 위치에 의존합니다. 그러니까 시각적 정보에 의존한다, 이런 얘기겠지. 시각적 정보 중에도 구체적으로 별자리의 위치를 이용해서 내가 어느 방향으로 날아가야 되는지를 알아낸다. 자, 그러나 구름 꼈다면 그럼 별이 안 보이잖아. 그럼 얘네가 다 추락하냐? 그게 아니고 they may instead rely on, 대신에 어디에 의존할 수 있어? landmarks, 그 지상에 있는 어떤 건축물 또는 their magnetic sense, 이런 것들에 의존할 수 있대. 이 친구들 자기장을 자기 몸에서 감지할 수 있거든. 이런 것들에 의존해가지고 날아간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문장을 딱 붙여서 보면 A라는 감각으로 A로 해결 안 되니까 바로 B 또는 C라는 대야를 이용해서 잘 날아갔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게 위에서 얘기했던 길 하나가 막히면 다른 길에 의존한다의 사례인 거예요. 위에 대놓고 돼 있잖아. 하나가 막히면 다른 길을 간다. 얘네 지금 무슨 길이 막힌 거야? 별자리에 의존해서 날아가는 길이 막힌 거야. 그게 안 되니까 다른 것들에 의존한다. 예를 들면 랜드마크에 의존한다든지, 아니면 아예 뭐 눈이 다쳤어? 그럼 그냥 자기장에 의존해서 날아간다든지, 이게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갑자기 어떤 사건이 있어서 한 일주일 정도 눈앞이 안 보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무슨 눈에 어떤 수술을 해가지고 앞이 안 보여. 그 상황이라고 해도 지하철 못 타요? 탈 수 있어. 거기 이렇게 점자로 있잖아. 그 점자 밟으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 그런 거 이용해서 탈 수 있잖아, 우리는. 시각이 없어도 촉각으로 충분히 살아남을 수 있다고. 이게 대리 기능인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예시, similarly 나왔잖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는 저기 두 번째 동물 예시가 나와야 돼요. 근데 이번에 동물 예시가 나오진 않았다. 유사하게 the brain can recognize a face. 뇌는 인지할 수 있다, 얼굴을. 자, 어떻게 인지하냐? The shape of the eye. 눈의 모양, 코의 모양 또는 입의 모양으로 인지할 수 있다. 자, 저렇게 말한다는 거는 눈, 코, 입 중에 하나만 봐도 인지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내가 어제 이런 예시 들었거든? 당신들 카리나 있잖아. 카리나 눈 이렇게 모자이크를 해놓으면 카리나인 거 몰라요? 알지? 누가 봐도 그 엄청난 이 포스랑 이 뭐 이런 대충 이런 얘기 있잖아. 야, 그다음 카리나 마스크 씌워놓으면 카리나인 거 몰라? 알죠? 그 상당한 눈매와 막 하체 해가지고 이 엘리강스하고 아름다움과 그 진정한 아름다움의 정의에 가까운 뭐 대충 그런 얘기 딱 보면 아, 저분은 유지민이구나라고 알 수 있잖아, 우리가.
여길 가려놔도 알 수 있다고. 그 마스크를 뚫고 나오는 아름다움 뭐 이런 얘기 하잖아. 근데 그런 얘기인 거야. 대리 기능을 이용해서 내가 이 사람의 하관은 못 봤지만 이 윗부분 보고 아 저거 카리나구나 이렇게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괜찮지? 자, 그래서 극단적인 경우에 only a few lines are sufficient. 선 몇 개만 있어도 충분하다. 자, 저건 뭔 소리냐? 내가 여기다 차마 카리나를 그릴 수는 없을 것 같아. 난 미술을 그렇게 잘하는 편은 아니기 때문에 그려볼까? 이 약간 조진 것 같은데? 뭐 대충 이렇게 생겼다고 쳐봐. 그리고 눈이 이만하잖아, 이 사람이. 코도 되게 높고 약간 얘가 카리나라고 쳐봐. 선 몇 개 그렸는데 카리나처럼 보이죠? 누가 봐도 카리나지. 이게 대리 기능인 거야. 괜찮지? 이 그림 때문에 대리 기능이 없다라는 결론에 점점 가까워지는 것 같지, 뭔가. 누굴 그려요? 날 그리라고? 아, 카리나 똑같이 그려요. 이제 이해할 수 있어요. 똑같이. 이렇게 그려놔 난 거 알잖아. 이게 대리 기능인 거야. 여기 보시면 선 몇 개만 그려도 충분하다. 이 사람 충분히 인지할 수 있다. 예를 들어 when we recognize the face of a celebrity. 어떤 유명한 사람의 얼굴을 인지하는 거야. 나님이요. 유명한 사람의 얼굴을 지금 인지한 거잖아. 이 그림으로. In caricatures. 커리커처에서 커리커처죠. Made with just a few pencil strokes. 대충 분필, 연필 가지고 그려놓은 이 캐리커처로부터 당신들은 이게 나임을 쉽게 알 수 있어. 내가 셀럽이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셀럽이니까를 빼고 하여튼 그런 얘기. 괜찮죠? 대리 기능을 이용해서 얘에서 얘를 생각해낼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괜찮지? 자, 왁구 인식, 얼굴 인식은 또한 기능한다. Even when parts of a face are covered. 이게 아까 내가 얘기한 그 카리나 그 얘기예요. 카리나 마스크 씌워놔도 그 마스크를 뚫고 나오면 아름다움이 있잖아. 누가 봐도 그 아우라가 있잖아, 이 사람한테서. 그 다음 범죄자 마냥 이 사람 사진 찍어가지고 여기 이렇게 눈 모자이크를 그려놔도 이 사람 카리나인 거 알 수 있지. 그게 이 얘기인 거야. 내가 눈이 안 보이면 하관으로 이 사람이 카리나임을 추정하고, 만약에 이 하관이 날아갔으면 그치. 여기가 이제 가려져 있으면 마스크로 이쪽을 이용해가지고 카리나임을 알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얼굴의 일부분이 가려진 경우에도, are covered, 가려진 경우에도, 그리고 어떤 내부적인 특징들이 are hardly visible, 보이지 않는 경우에도 선글라스 써도 카리나는 카리나다. 마스크 써도 카리나는 카리나다. 왜? 우리는 그 얼굴의 다른 요소들로 얘가 카리나임을 알 수 있다. 그치? 어머. 어머. 흰색이 있나? 없는데? 세상에. 컬러풀하게 하자 그러면. 자, 이런 경우에 the brain relies on external features such as hair and head shape. 이 머리의 두상이라든지 머리카락 이런 것들로 이제 추정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꼭 이런 게 아니어도 뭐 아까 얘기했듯이 여기 이렇게 가려놔도 여기만으로 이 사람이 누군지 알 수 있고, 여기 가려도 여기만으로 이 사람이 누군지 알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대리 기능입니다. 별거 없지? 넘어가자. 3번 비례 타월. 이 비례 타월은 들어가기 전에 사진을 하나 보여드릴 텐데, 이거 학교에서 아직 안 했죠? 이거 아마 100% 학교에서 보여주실 거거든? 이거 봐봐. 이 비례 타월이 여기예요. 여기야. 되게 조그마지. 근데 이게 런던보다 크대. 런던보다 큰 땅이래, 이게. 자, 일단 좀 설명을 드리면 흰색이 좀 필요할 것 같으니까 좀 없어 보이긴 하는데, 자, 여기가 이집트예요. 얘가 이집트고요. 여기 수단이라고 나와 있지. 이 두 개 사이에 경계면을 어떻게 설정하는지에 대한 논란인데, 여기 그럼 선을 두 개를 그어볼게. 노란색이랑 핑크색으로. 자, 첫 번째 노란색은 이런 선이 있었어, 여기에. 이렇게 생긴 직선 라인이 있어요. 이게 22도에 그은 거거든? 이게 첫 번째 선이다. 자, 두 번째 선은 이렇게 생겼어요. 똑같이 이렇게 긋다가 이렇게 생겨먹은 국경선이 있어요. 이 두 개 사이에 어느 쪽을 주장하는지에 따라서 이 땅을 누가 소유하는지가 결정이 나겠지.
요게 이해가 되시나? 자, 그리고 배경 지식으로 하나 알고 있을 거는 여기가 이제 영국의 침략을 받은 국가들이거든. 그 잘 알겠지만 아프리카 지도 보시면 그 국가의 경계면이 되게 직선으로 딱 떨어져 있죠. 그거 왜 그런지 알고 있나? 식민지 통치할 때 편하게 그냥 자로 이렇게 줄긋고 자대고 줄로 그어버려서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이런 나라가 있다고 쳐봐요. 한 땅이야. 원래 약간 이런 식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 근데 영국 같은 강대국이 와가지고 얘를 이렇게 잘라버린 거야. 그러면 여기 있는 사람들이랑 여기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원래 익숙했던 공동체랑 새로 선을 그어가지고 생긴 국가의 이 민족성 간에 어떤 차이가 발생하겠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여기 있는 사람들은 원래 A 민족 사람이거든? 근데 B 국가 사람이 돼버린 거야. 그 다음에 요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원래는 뭐 어떻게 그치. 얘는 이제 원래 이쪽 국가에 속해 있던 사람들인데 이제 이쪽 국가의 국민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거 잘못 그려서 이해 안 되지. 다시 그려줄게. 너무 이상하게 그렸지. 봐봐, 이렇게 국가가 이렇게 네모나게 있다고 해봐. 더 이상한데? 자, 그리고 여기 A 민족과 B 민족이 살고 있었는데 얘네의 경계가 대충 뭐 한 이렇게 생겼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자고. 이렇게 생겼다. 자, 이 상태에서 영국 같은 데서 이렇게 선을 그어버렸어요. 그리고 야, 이 왼쪽은 A, 이 오른쪽은 B야. 이렇게 그냥 선언을 해버린 거야. 그러면 여기 있는 사람들은 원래 B 사람들이었지. 근데 갑자기 국적이 A로 바뀌었지. 여기 있는 애들은 어때? 여기 있는 애들은 원래 A 사람들이었는데 갑자기 국적이 B로 바뀌었지. 이 문제가 발생을 한 거예요. 이게 여기서 똑같이 발생했어. 원래는 막 섞여서 살고 있었거든. 여기다가 영국이 일률적으로 이 노란색 선을 그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전쟁을 하고 난리가 났겠지, 얘네가. 난리가 났어. 그래가지고 3년 후에 영국이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내가 니네 그 민족 바운더리를 따라서 다시 그려줄게 한 게 이 핑크색 라인이야. 요게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처음에 이렇게 1차 선을 그렸다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해가지고 다시 이렇게 그려준 거야, 선을. 자, 그런데 이 두 국가에게 요 지역의 땅 있죠? 여긴 굉장히 탐나는 땅이에요. 일단 물이랑 접해 있지? 그 다음에 끝단이기 때문에 기후도 괜찮아. 반면에 여기는 요 땅 있지? 얘는 딱 봐도 사막이잖아. 얘는 별로 가치가 없을 것 같죠? 이 선을 노란색으로 가냐 핑크색으로 가냐에 따라서 얘를 얻을 수 있는지 없는지가 결정되고 동시에 얘를 버려도 되는지 안 되는지가 결정돼요. 일단 한번 생각을 해봐. 노란색 입장에서 노란색 선으로 그었다 치면 수단은 얘를 먹게 되지. 반면에 얘를 포기하게 되지. 이집트는 노란색으로 그으면 얘를 먹고 얘를 포기하죠. 이 두 개는 항상 반대 입장에 있는 거야. 얘를 먹으려면 얘를 포기해야 된다. 이게 이해가 되시나? 삼각형을 먹기 위해서는 이 사막을 버려야 돼. 그리고 이 두 국가들은 둘 다 저 삼각형을 너무 먹고 싶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야? 여기 우리 땅 아님을 시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무주지가 된다. 이게 그래 결론입니다. 이거 괜찮지? 자, 가보자고 이제. 비르타워는 이상한 공간이다. 1899년에 저 영국 그 높으신 양반들이 decided to finalize a border. 이 양반들이 뭘 하기로 결정했냐면 확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국경을 between the countries of Egypt and Sudan. 이집트랑 수단 사이의 국경을 확정하기로 결정했어. 자, 그리고 이 식민지 전통에 따라서 그들은 어떻게 결정했냐면 사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The conveniently straight line. 편안한 직선을 그어버리겠다고 선택을 한 거야. 22도에 맞춰가지고 그냥 직선 그어줄 테니까 대충 니네 알아서 거기 살아. 이렇게 얘기를 해버렸다는 겁니다. 굉장히 이제 통치하기 좋은 그런 조건이겠지 이게. 자, 이렇게 그었는데 놀랍지 않게도 이러한 새로운 그 국제 국경은 arbitrarily, 인위적으로 찢어버렸다. local tribes. 현지에 살고 있는 그 민족들을 인위적으로 찢어버렸어요. 아까 내가 저기 사각형 하나 그려가지고 어떻게 찢기는지 보여줬죠? 원래 A 민족인데 갑자기 국적이 B로 바뀌었어, 나는. 저 영국의 코쟁이들이 선 하나 잘못 그어가지고 나는 평생 한국에 살았는데 갑자기 내가 이제 중국 사람이 된 거야. 그건 좀 빡치잖아, 이러니까. 이런 사례인 거야, 이게. 자, 그리고 1902년에
새로운 선을 그렸대. To reflect tribal territories. 이게 내가 아까 그려드렸던 이 핑크색 줄입니다. 이게 두 번째 줄인 거야. 노란색 줄을 처음에 그어놓고 자꾸 여기서 치고받고 싸우네 죽네 뭐 매달아 어쩌고 연병을 하니까 이거 못 봐주겠다. 이거 그러면 내가 새로 그어줄게 하고 이 새로 그은 줄이 핑크색 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 두 선의 조합은 brought about the creation of the new areas. 이 두 선의 조합이 두 개의 영역을 만들어냈는데 그게 이 핑크색 영역과 이 노란색 영역 두 개인 겁니다. 이 두 개의 국경이 교차하는 라인이 생겼잖아. 두 개가 교차함으로써 생기는 땅이 두 개가 물론 하나 더 있어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도 관심이 없는 거야. 그냥 여기다 하나 더 있다 원래. 이건 됐고 이 두 개의 땅덩어리가 생겼다. 일단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첫 번째, the large inhabitable coastal area called the Halifax Triangle. 이게 이 노란색 부분이에요. 여기는 크고 살 수 있는 coastal area, 해안가 지역이에요. 요게 명사거든. 여기 보면 two areas 하고 이렇게 콜론이 찍혀 있기 때문에 뒤에 명사가 두 개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가 얘, 두 번째가 얘 이렇게 될 거야. 첫 번째는 저 해안가 지역인데 요게 요 노란색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비어있고 landlocked라고 하면 동서남북이 다 그냥 땅으로 갇혀버린 그런 지역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얘는 동서남북 다 땅이지. 여기 물 없지. 이게 landlocked예요. 비르타워라고 불리는 이거. 그 다음에 할리아 트라이앵글이라고 불리는 저 첫 번째 영역. 이 두 개가 발생되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자고. 이집트 입장에서는 핑크색 선을 주장한 게 이익이에요? 노란색 선을 주장한 게 이익이에요? 이집트가 위에 나라야. 얘네 입장에서 노란색을 주장해야 여기를 먹을 수 있지. 그러면 그 말은 당연히 여길 포기하겠다는 거랑 같은 말이죠. 정확히 이해가 되나 이게? 이해해야 돼. 얘네 입장에서는 이 땅을 먹기 위해서는 노란색 선을 주장해야 돼. 노란색 선을 주장하면 이 조그만 부분은 노란색 선 남쪽에 있기 때문에 우리 땅이 아니게 돼요. 하지만 기꺼이 얘네는 얘를 버리고 얘를 먹을 용의가 있었다. 반면에 수단 입장에서는 핑크색 선을 주장해야 되죠. 핑크색 선을 주장해야 여길 먹을 수 있어. 대신 당연히 반대급부로서 여기는 포기하게 된다. 하지만 그거는 알 바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얘네는 1902년 라인, 얘네는 1899년 라인에 각자 주장하고 있는 거야. To keep the desirable, 저 삼각형, 이집트는 이해 가능하게도 뭘 주장해요? The original straight border of 1899. 이집트는 처음에 그려진 노란색 선을 주장하고요. 반면에 수단은 같은 목적을 가지고 claimed the new line. 괜찮죠? 이렇게 이해할 수 있지? 자, 다음 장 보시면 놀라운 결과는, 이상한 결과는 하고 나서 대절 나옵니다. The result of this long-standing conflict is that 이하다. 오늘날까지 요게 대절이에요. 두 국가들 모두가 refuse to claim, 주장하기를 거부한다. 비르타워의 소유권을. 이게 여기에요. 이거 소유권을 포기해야 얘를 주장한 게 정당해지잖아.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이해가 되시죠? 얘도 내 거, 얘도 내 거 하는 건 안 돼. 그거는 근거가 없단 말이야. 그렇게 얘기하기에는. 그건 좀 너무한 것 같고, 얘를 포기하고 얘를 먹기 위해서 각자 다른 국경을 주장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두 개 국가 모두 다 비르타워, 즉 이 조그만 영역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하고 있어요. 자, 근데 이게 그렇게 작은 땅이 아니에요. 이게 어떤 영역이냐면 an area of land roughly the size of London. 거의 런던 크기래. 우리나라는 그 조그만 독도 하나로 일본이랑 지금 뭐 100년째 맞짱을 뜨네 말해 하고 있잖아. 이걸 런던 크기의 땅이에요. 런던이면 엄청 큰 거거든. 그 땅을 기꺼이 포기하겠다라고 하는 거야. 뭐 때문에? 더 큰 땅 때문에. 두 국가 모두 비르타워의 소유권을 인정하기 싫어한다. 왜냐하면 그것은 뭘 의미해? It would mean giving up a larger prize.
더 큰 상을 포기한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여기 지금 prize라고 써 있어서 상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우리 편의상은 그냥 땅이라고 생각해도 되겠지. 땅. 저 삼각형 있잖아. 이렇게 생각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요 it은 뭘까? 비르타워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앞에 문장이 부정문이기 때문에 not을 빼고 갖다 박아야 된다. 여기다가 비르타워의 의 소유권 주장이에요. 저 조그만 땅 소유권 주장하는 것은 더 큰 땅을 잃어버리게 만들기 때문에 이거 우리 싫어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야. 자, 그래서 이것은 makes Birtawo the largest piece of land that no country wants. 여기서 얘가 동사인 건 알겠고 여기 더가 있기 때문에 앞뒤로 명사 분리돼야 되지. 앞에 명사 하나, 뒤에 명사 하나 이렇게 돼야 된다. 더는 정관사기 때문에 얘는 한정사기 때문에 더 앞에 명사가 있으면 안 돼요. 더 앞에 있는 명사는 뒤에 있는 거랑 무관해야 돼. 그래서 이거는 make A, B입니다. 뭐 정확히 B는 여기 있어야 되긴 해. 피스가 명사야. 피스. 얘가 B야. 근데 너무 멀리 있으니까. 자, 이것은 비르타워를 가장 큰 땅 조각으로 만든다. 어떤 땅 조각? That no country wants. 그 어떤 국가도 원하지 않는. 요거를 조금 유식한 말로 무주지라고 하죠. 그 어떤 국가도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는 일종의 무인도인데 약간 땅에 있는 걸 무주지라고 하거든. 그 무주지로 만든다라고 하고요. 이거 넘어가기 전에 하나 봐야 되는 게 있어. 어휘 밑에 정리된 거 한번 보시면 네 번째 단어 inhabitable이란 단어 있죠. 뜻은 거주 가능한이란 뜻이고 동의어 1번이 livable 이건 납득이 될 겁니다. 동의어 2번이 habitable이래. 근데 in이 붙으면 보통 반의어가 되잖아. 여기선 둘이 같은 말입니다. inhabitable이랑 habitable이 둘 다 거주 가능한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걸 좀 조심해야 돼. 저런 이거 이해되시죠? 여기 있는 요거 어디 갔어? 어디 갔니? inhabitable. 아, 여기 있다. 이거 있잖아. 요거 얘가 habitable이 돼도 같은 말이어야 됩니다. 조금 특이하게 두 개가 같은 해석을 가지고 있고 여기까지 하면 일단 세 번째 지문까지는 마무리가 됐어요. 잠깐 쉬었다가 우리 4번으로 가보자고. 6시 10분에 이어서 시작할게요. 자, 그럼 이제 잘 쉬었으니까 4, 5, 6을 해보자고. 자, 4, 5, 6 보시면 보자. 4번이 조금 아주 요만큼 어려워. 약간 그 참새 눈물 정도만큼? 그 정도 약간 어려운 것 같고 5번은 쉽고요. 6번도 쉬워요. 그러니까 금방 될 거니까 조금만 더 힘을 내보자고. 그리고 우리 토요일에는 그 과제할 시간 드릴게요. 원래 목요일에 줄까 토요일에 줄까 고민을 좀 했었는데 목요일을 어차피 학교 끝나고 바로 와야 되니까 목요일까지 하고 토요일에 그러니까 안 온 사람 많으니까 토요일을 자 가보자고. 준거 집단과 자기평가, 자존감에 대한 규범적, 비교적, 그리고 연합적 효과라고 돼 있는데 근데 이 말이 좀 어렵잖아. 그래서 밑에 뭔가를 좀 적어놨어요. 맨 밑에 그 25페이지 바닥에 참고라고 돼 있는 거 보시면 규범 효과, 비교 효과, 연합 효과를 대충 적어놨거든. 이거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요. 규범 효과는 예를 들어서 이런 걸 생각해봐. 내가 서울대에 다니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서울대 학생이야. 그러면 우리 선배들이나 교수님들의 생각을 내가 따라하려고 노력을 하겠지. 잘난 집단이니까. 그게 규범 효과입니다. 그 사람들이 어떠한 그 규범적인 걸 제시하고 나는 그거를 따라가려고 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고, 비교 효과 같은 경우에는 그 서울대에 입학했으면 나보다 잘난 놈이 항상 있겠죠. 내가 서울대 의대를 수석으로 들어간 게 아닌 이상 나보다 수능 잘 본 놈은 항상 있을 거란 말이야. 여기에 비교하면서 내가 열등감 느끼는 게 비교 효과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연합 효과는 그냥 다 떠나서 내가 서울대에 소속돼 있다는 것만으로도 자존감이 약간 올라가지. 어디 가서 저 그 관악산 근처에 학교 국립대 다녀요.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개 꼴감을 떨고 다니잖아 서울대 애들이. 그게 이 세 번째 효과인 겁니다. 이 세 개가 동시에 발생하는 거야. 이런 얘기고. 자, 가보시면 in group, 내 집단은 즉 내가 속해 있는
내적 집단은 can become 뭐가 될 수 있냐? A reference group. 준거 집단이 될 수 있습니다. 하고 나서 동격 콤마 찍고 그룹이 이렇게 동격 콤마 이 두 개 같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 중간고사에서도 우리가 유심히 봤어야 될 내용인데 이게 동격 대시라는 게 아니고 동격 콤마가 찍히고 나서 명사 오고 그 명사에 대해서 관계사절 이렇게 붙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that is used as the frame of reference for evaluating one's own behavior. 이렇게 묶일 거고 얘는 이 그룹을 수식하는 주관대절이에요. 자, 준거 집단이란 어떤 집단이냐? 사용되는 집단입니다. 어떤 그 평가의 기준점으로 평가하는 데 있어서 내 행동을. 자, 예를 들어서 어떤 자원봉사 단체에 있는 멤버들은 may evaluate themselves. 그들 자신을 평가할 수 있다. by the standards of the group. 그 그룹의 기준에 맞춰서 평가한다.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고. 자원봉사, 그러니까 토요일 아침에 굳이 자원봉사를 나가는 사람은 그래도 성품이 좀 어떤 사람들일 가능성이 커? 그래도 좀 괜찮은 사람들일 가능성이 크겠지? 유기견 봉사하고 막 이런 거 하는 애들 있잖아. 근데 그 일부러 약간 이성만 하려고 일부러 유기견 봉사하는 새끼가 내 친구 중에 하나 있는데 그런 특이한 친구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봉사활동하는 친구들은 조금 그래도 인성이 괜찮은 거잖아. 약간 나 같은 사람들이라고. 그래서 이 자원봉사단체에 있는 사람들은 그들 자신을 평가한다. 그 집단의 기준에 따라서. 그리고 나서 feel proud. 자부심을 느껴요. about their contribution. 그들의 기여에 대해서. 어디에 대한 기여? to a community service project. 공동체에 대한 기여. 이게 첫 번째 얘기 나오는 규범 효과예요. 이 사람들 따라하려고 하고 이 사람들의 기준으로 내 행동을 돌아보려고 하는 거야. 그럼 아무래도 그 금요일 밤에 밤새도록 술 처먹고 토요일에 PC방에서 만나는 집단보다는 토요일 아침부터 나와가지고 자원봉사하고 있는 사람들의 기준이 좀 높지 않겠어? 삶에 대한 여기에 나를 맞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높은 기준에 나를 맞춘다. 자, 이러한 긍정적인 자기평가는 reflects the normative effect, 규범적 효과를 보여준다. of a reference group, 어떤 준거 집단에. 자, 그리고 나서 그 준거 집단에 대한 부가 설명입니다. whose 관계대명사.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whose는 뒤에 있는 명사랑 한 덩어리라고 생각을 하셔야만 해요. whose members까지 이만큼을 그냥 한 덩어리로 잡는다. 그 집단의 사람들이 share 공유한다. 같은 견해를 자기 자신에 대해서. 토요일 오후 PC방 팟이냐? 토요일 아침 자원봉사 팟이냐? 이거 생각하면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 어느 쪽 기준에 맞췄을 때 내 삶이 더 윤택해질지는 당연한 얘기겠죠. 이게 규범적 효과예요. 자, 만약에 네 준거 집단의 다른 멤버들이 예를 들면 부모님 have high self-esteem, 높은 자존감을 가진다면 you too are likely to, 자, 너도 뭐 할 가능성이 높아? to share that norm, 그 규범을 공유할 가능성이 높아. 자, 요게 뒤에 바로 나와 있기 때문에 다시 쓸 필요는 없겠지만 이게 높은 자존감이에요. 자원봉사하면서 약간 자기의 이 공동체 사랑 어쩌고 의식 뭐 연병하는 그런 거에 빠져 있는 거잖아. 약간 아, 나 정말 괜찮은 사람이야 이러고 다니는 거잖아. 그 자원봉사하고 백다방 하나 해가지고 커피 마시면서 저 벤치에 앉아가지고 사람들이랑 얘기하면서 아, 우리 정말 괜찮은 사람들이 이렇게 자뻑하고 있는 거 얘기하는 거야. 그게 이 첫 번째 효과인 거예요. 규범 효과. have high self-esteem. 자, 그리고 나서 The normative effect basically involves imitating the reference group. 앞에 있는 게 조금 불분명하게 서술이 됐단 말이야. 그래서 밑에서 아예 필자가 야, 대놓고 규범 효과는 이거야 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대놓고 뭐라고 알려줬냐면 규범 효과는 포함한다. 준거 집단을 모방하는 걸. 내 삶을 토요일 오후 PC방 팟에 맞출 것이냐, 토요일 오전 8시 자원봉사 팟에 맞출 것이냐, 이걸 결정하면 둘 중에 하나의 라이프 스타일로 내 삶을 맞출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후자를 하고 싶다면 그대로 해야겠지. 이런 얘기야. 규범 효과. 자, 그러나 여기까지 규범 효과였어요. 자, 필자는 규범 효과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합니까? 부정적으로 평가합니까? 지금 이거 긍정적인 평가지. 네가 이걸 이용해서 네 삶을 윤택하게 만들 수 있다 이거지. 자, 여기까지 플러스야. 그리고 나서 however 나왔어요. 그럼 뒤에 마이너스겠지? Groups can also have comparison effect. 비교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딱 봐도 이름부터 안 좋을 것 같아. 비교 효과, 이거 나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associative effects on the self-appraisal. 요거는 2단계에서 지금 판단이 안 된다. 비교 효과가 마이너스라는 건 알겠지만 제가 플러스인지 마이너스는 조금 더 읽어봐야 할 것 같다. 일단 이렇게 보시고, 자, 만약에 네 친구 대부분이 shine, 빛난다면 학업 성취도에서 네가 서울대 다니고 있다면 이 얘기야. 네 친구들이 다 아주 반짝반짝해. 그러니까 여기 비었다. 그게 아니고 이제 다들 그냥 성취도가 이거야. 다 이거야. 이러면 you are likely to compare yourself with them. 자, 넌 뭐 할 가능성이 높아요? 너는 너 자신을 그들과 비교할 가능성이 높아. 이거 당연히 나쁜 얘기죠, 이거는 내 집단에 속한 그 준거 효과 중에 나쁜 것이 여기 나오는 비교 효과인 겁니다. 이거는 나쁜 얘기야. 뒷문장 보시면 결과적으로 you have a negative self-evaluation. 결과적으로 너는 부정적인 자기평가를 가지게 된다. 느끼면서 feeling. 요거 의미상 주어가 저 앞에 있는 you입니다. 네가 느끼면서 that 이하를 뭘 느껴? Your academic performance is not up to par. 네 학업 성취가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느끼면서 분사구문. 요 단어 있지? 사실 그렇게 중요한 단어 아니거든? 이게 기준이라는 뜻이에요. 내 친구들이 다 잘났어. 다 공부 잘해. 그러면 뭔가 나만 거기에 못 미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잖아. 그게 이 두 번째 효과인 거예요. 잘난 집단에 속해 있으면 그 잘난 집단의 사람들을 모방하기만 함으로써 내 삶을 윤택하게 할 수 있는 것도 맞아. 얘네 아침부터 일찍 일어나가지고 부지런하게 자원봉사하고 한단 말이야. 이거 좋은데, 근데 이 새끼들이 다 잘났으면 시험 볼 때마다 얘네 보면서 내가 자괴감을 느낄 거 아니야. 이게 여기 나오는 comparison effect입니다. 이거 나쁜 얘기야. 자, 그리고 나서 though가 나왔기 때문에 다시 한번 뒤집겠다는 시그널이죠. 다시 좋은 얘기를 뒤집어질 겁니다. Being associated with the brilliant group. 관련 있는 것은 동명사 주어예요. 관련 있는 것은 이 특출난 집단과 관련 있는 것은 조금 더 직관적으로 해석해보자면 특출난 그룹에 속해 있는 것은 이란 뜻이에요. 속해 있는 것은 makes you feel 오형식 동사였고 여기 proud는 feel의 의미상 보호가 되겠지. OC-C가 되겠죠. 자부심을 느끼게 한다. 너 자신에 대해서. 얘는 좋은 얘기지. 자, 그 다음에 basking in reflected glory. 분사구문이거든. 반사된 영광에 몸을 담그면서. 반사된 영광? 까놓고 말해서 서울대에 있는 친구들이 잘난 거지 내가 잘난 건 아닐 수도 있잖아. 하지만 걔네가 잘났기 때문에 그 영광을 내가 나눠 먹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반짝반짝 빛나는 이 서울대 졸업장이라는 이 타이틀을 내가 별로 한 건 없지만 난 이제 취준생일 뿐이지만 우리 선배님들이 갈고 닦아놓은 이 서울대라는 타이틀을 내가 적극적으로 이용해 먹겠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만들어 놓은 영광의 이 반사된 버전, 여기에 몸을 담그면서 스스로 자부심을 느낀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평가를 해보시면 첫 번째, 규범 효과. 뭐라고 이거는? 다른 사람 행동 따라하는 거야. 내가 좋은 집단에 있으면 얘네 따라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좋을 수 있다. 이게 규범 효과. 두 번째, 비교 효과는 그 과정에서 나는 자괴감 좀 느낄 수 있다. 애들이 너무 잘났으니까. 세 번째, 물론 나는 그 안에서 그 집단에 속해 있다는 것만으로도 자부심을 느끼면서 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준거 집단이 세 가지로 해석되는 갈래다라고 필자는 봅니다. 요거 이해할 수 있죠? 조금 어렵다, 조금. 요거 한번 다시 읽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래서 5번으로 가봅시다. 자, 여기 보시면 음악 지각에서의 근접성이라고 하는데 음정에 의한 그룹화가 여러 흐름을 만드는 방법. 이거 한번 가보자, 이거 바로. 음악에서 근접성은 may refer to 뭘 지칭할 수 있다? Elements being close together. 이 보시면 to가 얘가 전치사란 말이야. 그럼 이 전치사의 목적어가 어딘가 있어야겠죠? 걔가 being이에요. 얘가 전치사의 목적어입니다. 그리고 elements는 이렇게 수식하는 의미상 주어예요. 저 being을 꼭 동명사로 잡아야 돼. 얘를 분사로 잡으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가 지금 S 다음에 어퍼스트로피가 찍혀 있잖아. 얘 무슨 뜻이에요? 복수 소유격이란 얘기죠. 이게 뭔 소리냐면 봐봐. 얘를 우리가 이렇게 쓸 수 있잖아. kids를 복수로 만들면 이 경우에 어퍼스트로피가 S 밖으로 나간단 말이야. 얘가 쟤랑 똑같이 생겼지? 그럼 저거 명사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소유격이야. 자, 그래서 얘는 얘가 목적어가 될 수 없고 반드시 being 자체를 목적어로 이렇게 만들어 주셔야 되고 따라서 being은 얘는 동명사가 됩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긴 문장에서는 elements를 목적어로 잡은 다음에 being을 그냥 분사로 잡는다 뭐 이런 해석도 충분히 가능한데 여기선 안 된다고. 저 elements가 명사가 아니기 때문에 뒤에 apostrophe s가 생략되어 있으니까 이 요소들이 함께 있음을 지칭한다라고 해석이 될 거예요. In pitch, time, or space. 음정과 시간, 공간 차원에서 이 음정들이, 얘네들이 이 요소들이 함께 있는 걸 우리가 근접성이라고 얘기한다. 조금 어렵네. 괜찮아요? 금방 쉬워질 거야. Notes that are similar in pitch. 음정에서 비슷한 음들은 may be grouped, 묶일 수 있다, 함께. 자, 음정에서 비슷한 음들이라 그랬어. 우리가 이걸 옥타브란 형태로 묶죠. 주파수의 큰 차이가 안 나는 것들 도부터 시까지 이렇게 한 덩어리로 이렇게 묶잖아. 이게 그룹핑 된 거예요. 옥타브야. 혹시 옥타브란 말 처음 들어본 사람? 없지? 그치, 괜찮죠? 괜찮아요. 자, notes are also grouped together. 이 음들은 또한 묶인다. 만약에 they are played together in time. 그들이 함께 연주된다면 시간적 측면에서 함께 연주된다면 묶인대. 이건 무슨 말이야? 시간적 측면에서 함께 연주된다? 피아노 칠 때 오른손이랑 왼손 동시에 치죠? 한 번에 들리지? 그거를 한 곡이라고 우린 묶을 수 있잖아. 이런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If they come from the same instrument. 같은 악기에서 오면 이거를 하나라고 묶고, 당연한 얘기죠. 이거 피아노 소리라고 묶고, 이거 뭐 플룻 소리라고 묶고, 이거 바이올린 소리라고 묶고 할 수 있잖아. 그 묶음을 얘기하는 거야. 자, 또는 section of a larger musical group. 더 큰 음악 집단의 일부로서 묶는다. 이거는 관악기, 현악기 얘기하는 거예요. 관악기, 타악기, 현악기, 그룹으로 묶을 수 있지. 자, 그래서 요거 한 번에 치느냐, 다른 시간에 치느냐, 같은 악기냐, 다른 악기냐, 같은 집단의 악기냐, 다른 집단의 악기냐. 그러니까 이런 걸로 우리가 음을 묶을 수 있다. 이 정도로 얘기를 하고, 자, to get an idea of the sense of proximity. 이 proximity에 대해서 이해하기 위해서 imagine a person playing a piano. 어떤 사람이 피아노 치고 있다고 생각을 해봐라. Imagine a person playing a piano. 이번에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또는 얘도 아까랑 마찬가지로 playing을 목적으로 잡은 다음에 a person을 의미상 주어로 봐도 무관합니다. 어느 쪽으로 보든 상관없어. 얘는 상관없다? 근데 얘는 상관 있었지. 이거 이해가 되나? 얘는 얘를 목적으로 잡고 이렇게 수식한다라고 봐도 괜찮아요. 또는 이 playing을 목적으로 잡고 얘를 목적으로 잡은 다음에 a person을 의미상 주어로 봐도 상관이 없어. 이게 둘 다 돼, 여기서는. 근데 아까 봤던 거에서는 두 번째 것만 된다라고 얘기를 했던 겁니다. 요거 이해되시죠? 자, 어떤 놈이 피아노 치는 거 한번 생각해봐라. 일반적으로 오른손이 plays notes that are higher in pitch. 요거는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그 피아노에서 오른손으로 치는 게 높은 음이죠? 우리가 피아노를 이렇게 치는 게 아닌 한 왼손보다 오른손은 항상 높은 음을 치게 돼 있어. 이쪽이 높은 음이잖아, 아무래도. 자, 그 다음에 왼손보다. 그리고 종종 it is the right hand that plays the melody. 요거 이 뜻 강조 구문입니다. 종종 오른손이 멜로디를 친다. 반면에 왼손은 베이스라인을 치거나 또는 반주를 연주한다. 내용상으로 그렇게 중요한 문장은 아니에요. 근데 갑자기 필자가 좀 급발진해가지고 right hand를 강조한 거거든. 솔직히 저게 뭐 강조까지 돼야 되는 내용인지 잘 모르겠어. 또 오른손은 멜로디 친다? 아무래도 위의 음에서 멜로디를 치겠지. 밑에 음은 코드 베이스만 잡잖아? 뭐 이 정도 얘기예요.
So even though all of the notes are played in close spatial proximity and approximately the same time. 이게 이렇게 even though절이고 모든 음들이 연주되지만 장소적 근접성과 시간적 근접성을 가지고라는 말이 있는데 이게 왜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봐. 장소적으로 근접하고 시간적으로 근접하다고 해요. 근데 이게 대체 왜 관련이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애초에 필자가 proximity를 정의할 때 pitch, time, space라 그랬지. 저 중에 하나 빼고 나머지 날린 거예요, 지금. 이게 이해가 되나? 우리가 pitch나 time이나 space라는 이 분류를 이용해서 음들을 묶기 위해서는 나머지를 통일시켜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필자는 여기서 야 나는 pitch로 묶을게. 난 이거로 묶을 거니까 나머지는 일단 같다고 전제해보자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두 개의 변수들을 통제시켜버린 거예요. 자, 실제로 해석을 해보시면 피아노 칠 때 지금 피아노 치는 상황이다. 왼손이랑 오른손이랑 다른 마디를 쳐. 같은 마디를 동시에 연주하지. 물론 뭐 쉼표가 있으면 한 박자 늦게 들어갈 수도 있겠지. 근데 어쨌든 같은 라인을 연주하고 있잖아. 이렇게 수직으로 악보를 잘랐을 때 이게 이거야. 시간적 근접성이 있다. 그 다음에 장소적 근접성. 아니 왼손이랑 오른손이 뭐 얼마나 멀어질 수 있어. 멀어져 봤자 이만큼 아니야? 이 정도면 장소적으로 근접하다고 봐야 되죠. 이 정도 근접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음을 듣는다. From the right hand emerging as melody. 오른손에서 오는 음을 멜로디라고 듣는다. 왜냐하면 they are grouped together with respect to pitch. 그들이 묶여있기 때문에 음과 관련하여. 왜 나왔는지 알겠지 이제. 장소적으로 근접하고 시간적으로 근접함에도 불구하고 왼손과 오른손을 구분할 수 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왜 구분할 수 있어? 왼손끼리 오른손끼리 묶었으니까. 이게 이해가 되나? 돼야 되는데 장소적으로 같은 장소에서 피아노 치고 있다. 시간적으로 동시에 악보의 같은 부분을 치고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왼손끼리 오른손끼리 묶는 게 가능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왼손끼리 오른손끼리 우리는 묶어서 듣는다. 이거를 반주라고 하고 얘를 멜로디라고 한다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게 되는 이유가 얘네는 높은 음이라는 기준으로 묶어버린 거고 얘네는 낮은 음이라는 기준으로 얘네끼리 묶어버렸기 때문에 이게 가능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우리는 오른쪽에서 들리는 오른손에서 치는 음들을 멜로디라고 인지를 한다. 왜? 그들이 묶여있기 때문에 음정과 관련하여. 유사하게 어떤 바하의 유명한 음악에서 바이올리니스트는 essentially creates two streams of music. 바이올리니스트는 만들어낸다. 음악의 두 가닥을 뭐 함으로써? 동시에 연주함으로써 높은 음과 낮은 음을. 이게 약간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게 바이올린은 단선율 악기 아닌가? 바이올린이 한 번에 두 개 이상의 음을 낼 수 있나? 뭐 약간 좀 이상하게 틀면 낼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원래는 이제 단선율 악기란 말이야. 근데 약간 이렇게 하면 약간 두 개를 동시에 이렇게 켤 수 있지 않나 싶은데 뭐 어쨌든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높은 음이랑 낮은 음 동시에 이제 쇼부를 보겠다는 거야. 높은 음, 낮은 음, 쇼부 가능. 지각적으로 바이올리니스트가 이래가지고 두 개를 연주하고 있을 때 두 음을 동시에 켜고 있다. 그때 우리는 그룹화 시킨다. 높은 음들을 함께. 그 다음에 그룹화 시킨다. 낮은 음들을 함께. 단선율 악기가 아니고 다선율 악기가 됐잖아. 지금 바이올린이 두 개의 음이 있단 말이야. 우리 귀에서 자동적으로 위에 있는 것들이랑 아래에 있는 것들을 구분해서 듣는다는 거예요. 이 기준이 음정이다. 그래서 우리가 음악의 근접성, 음악을 분류할 때 음정으로 분류할 수도 있고 장소적으로 근접했는지 여부로 분류할 수도 있고 시간적으로 근접했는지 여부도 분류할 수 있는데 바이올린이나 피아노 모든 경우에 얘는 근접성이 있잖아. 얘로는 이제 분류가 안 되는 거잖아. 동시에 연주하고 같은 장소에서 연주하니까.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높은 음이냐 낮은 음이냐 왼손끼리 대 오른손끼리 또는 낮은 음 또는 높은 음 이렇게를 분류할 수 있다. 이 분류가 된 이유가 음정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음정으로 우리는 분류한다.
자, 그래서 보시면 우리는 높은 음끼리 묶고 낮은 음끼리 묶는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들어, 그 음악을 들어 as polyphonic or as two lines of music. 다성음악으로 듣든지 두 개 이상의 집단으로 듣게 된다. 다선율로 듣게 된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거 괜찮죠? 이해할 수 있지? 이런 글이에요. 자, 마지막 6번. 공공재의 과소평가라는 글인데 공공재가 뭔지 알아 혹시? 공공재가 뭐 하는 거죠? 공공재의 정의. 너네 공공재의 예시 아는 거 있나? 공공재 뭐가 있어요? 가로등, 그래 가로등. 또 신호등, 그렇지. 이거 너무 날먹 아니야 신호등은? 또 한강 이런 거 있잖아. 한강 공공재지. 이런 것들이 공공재예요. 공공재의 가격을 매길 수 있나요? 아니요. 진짜 못 매겨? 아니요. 아, 매길 수 있어? 아니요. 에? 아니 한강공원에 바리케이드 쳐가지고 사람 못 들어오게 만들면 그러면 공공재 가격 매긴 거잖아. 근데 수능물이 없잖아. 소유물이 없어서 사용에 대한 비용만 매기고.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냥 한강 대교에서 뛰어내려가지고 한강에 바로 들어갈 수도 있잖아. 그거는 돈 안 내고 들어간 거 아니야 그러면?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한단 말이지. 물론 한강 다리에서 뛰어내리는 건 조금 다른 문제일 수 있어요. 네, 뭐 그런 얘기고. 해보자. 어렵지 않아. 공공재는 undervalued, are undervalued. 얘는 과소평가된다 시장에서. 그리고 나서 요 위치 이렇게 묶이잖아. 요게 시장이 선행사거든. 선행사를 이렇게 만들어주시고 얘는 꼭 마켓을 잡아야 돼요. 이거 앞문장이라고 잡으면 안 된다. 이유가 동사가 exist여서 그래. 보통은 계속적 용법이면 그냥 앞문장을 선행사로 잡아버려도 큰 문제가 없는 게 보통이거든. 근데 여기는 좀 문제가 있어요. 얘가 복수 동사입니다. exist가. 그래서 얘는 선행사가 반드시 market라는 얘가 선행사가 돼야 돼. 이렇게. 공공재는 시장에서 과소평가됩니다. 또는 평가절하됩니다. 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평가절하라는 말 들어봤지? 고기가 이분하게 익지 않았어요. 그 아저씨 이름이 평가절하였어. 그러니까 그 말한 사람 말고 당한 사람. 그치, 그 약간 잘생긴 친구 있잖아. 내가 보기에 걔 왁구 때문에 떨어진 것 같아. 내가 심사위원이었으면 바로 빠꾸나 그거. 평가절하. 근데 걔 잘 나간다고 하더라고. 근데 그 친구 시즌2 나왔던 거 알아요? 걔 시즌2 나와서 통편집 당한 거 알아? 그래서 평가 생략됐다고 두 번째에서는 평가 절하를 넘어서. 자, 어쨌든 공공재는 평가 절하됩니다. 시장에서. 그리고 시장은 원래 어디에 존재하는 거야? 사적 재화에 대해 존재하는 거예요. 뭐가 아니고? 공공재가 아니고. 공공재는 시장에 없어요, 사실. 자, 예를 들어서 aquatic habitat, 습지와 같은 이제 수생 생태계는 wetland, 습지와 같은 이런 것들은 provide diverse benefits, 다양한 이점을 제공한다. 그리고 이것들은 다 공공재다. They're often public goods. 습지라고 하면 우리나라에 습지가 잘 없죠. 우리나라는 잘 없는데 우리나라 그냥 한강이라고 바꿔 생각을 해보자고. 한강이 우리한테 도움이 되나요? 살면서? 좀 도움이 되지. 근데 그렇다고 우리가 거기다 비용을 지불하지는 않는단 말이야. 이런 얘기입니다. 그 한강이 제공하는 다양한 이점들은 공공재예요. 예를 들면 서울 도심에 있는 소음을 분산시키는 효과도 있어. 한강이. 물이 소리를 흡수한단 말이야. 강남 강북에서 들어오는 소리를 서로 차단해준다. 이런 기능도 있고 우리 거기에 대해서 돈 안 내죠. 그 다음에 가끔 이제 혹시나 만약에 실수로 여러분들이 여자친구나 남자친구가 생겼을 때 한강 가가지고 뭐 대충 데이트하고 이런 거 있잖아. 그거 돈 안 내잖아. 원래는 어디 사유지 들어가려면 돈 내고 들어가야 되는데 어디 공원만 가더라도 에버랜드만 가더라도 몇만 원씩 내야 되는데 한강 가자 하면 공짜로 한번 퉁칠 수 있다고. 이제 이런 얘기야. 이런 공공재성이 있다. 이 뒤엔 예시 볼 필요 없고 이러한 이익들은 are enjoyed. 이걸 즐겨진다라고 하면 되게 이상하니까 향유된다라고 해석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익을 향유하다라는 말 알고 있지? 이러한 이익은 향유된다. simultaneously by many people. 많은 사람에 의해 동시다발적으로. 이게 공공재 정의예요.
한 놈이 사용한다고 해서 다른 놈이 못 쓰게 되면 안 돼. 비경쟁성이라 그러거든. 얘가 막 갖춰져야 공공재다 원래는. 자, 어쨌든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동시에 향유된다. 한 명이 한강에 들어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사람이 거기 못 들어갑니까? 그건 아니지. 물론 1000명이 들어가 있으면 못 들어갈 수도 있어. 근데 일반적인 수준에서 공공재는 특정 집단의 사람들이 쓰고 있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새로 들어오지는 못하는 건 아니다. 충분히 같이 쓸 수 있다. 자, 그리고 are provided. 제공된다. 그들에게 for free. 무료로 제공된다. by the natural functioning of the wetland. 그 습지의 자연적 기능에 의해서 우리는 저 습지를 다 한강공원으로 바꿔서 생각을 할 겁니다. 한강공원이 인간에게 주는 여러 가지 효과들이 있다 그랬죠? 첫 번째로 서울 도심의 그 소음을 분산시키는 효과도 있고,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 볼거리 또는 쉴 곳을 제공하는 그런 효과도 있고, 뭐 낚시도 하고 뭐도 하고 한단 말이야. 많은 사람들에 의해 동시에 향유되고, 일단 표면적으로 거기에 대한 비용은 없다. 한강 들어갈 땐 비용이 없거든. 주차장만 비용이 있어요. 자, 결과적으로 there's no market. 결과적으로지, 원인 결과다. 원인이 이거예요. 무료이기 때문에 시장이 없는 거야. 결과적으로 시장이라는 게 없고요. 그에 따라서 price라는 것도 없습니다. 이러한 공공재 사용에 대해서. 갑자기 서울시장이 와가지고 앞으로 한강공원은 한 사람당 3,000원씩 내셔야 들어올 수 있습니다라고 했다고 해봐. 그 사람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죽일 것까지는 아니고 보통 탄핵 정도 당하겠지 아마 이 사람은. 공공재 비용을 매길 수 없어요. 자, 그러나 실제 가치는, 이러한 서비스의 실제 가치는 뭐가 아니야? 0이 아니야. price랑 value를 잘 구분해서 보셔야 됩니다. 이거 문제 나오면 되게 헷갈릴 수 있다. price는 우리가 지불하는 비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얘는 0일 수 있어. 그렇다고 value, 가치가 0인 거는 아니다. 얘는 어떤 숫자가 이 자리에 들어올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공짜라고 해서 가치가 없는 건 아니야. 뭐 예를 들어 산소 같은 거 있잖아. 산소 돈 안 내고 쓰지만 그거 없으면 조금 곤란해지지 우리 삶이. 그거랑 비슷한 거예요. 가격이 0이어도 가치는 0보다 클 수 있다. 그게 공공재다. Because many people benefit from these services. 이러한 서비스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익을 얻기 때문에 그들의 가치는 is the total additional benefits. 총 추가 효용이다. 모든 사람들의 who enjoy provision of these services by wetlands. 이거 좀 설명드릴게요. 이거는 한강공원의 가격은 0이에요. 한강의 가격은 0이다. 근데 한강의 가치는 얼마라고 우리가 추산할 수 있는 거냐면 필자 이렇게 얘기했어. 모든 사람이 향유하는 이익의 총합이래. 이걸 어떻게 계산할 수 있죠? 이걸 기회비용으로 계산할 수 있지 않겠어? 한강공원이 아니었으면 이 사람은 다른 데 갔어야 되지. 한강공원이 아니었으면 얘는 롯데월드 갔어야 되고 에버랜드 갔어야 돼. 서울숲 갔어야 돼. 거기에 추가적으로 드는 모든 비용을 합한 것과 이 한강공원의 가치가 동일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엄청 크다는 얘기죠. 굉장히 크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난 지금 그 머릿속에 떠오른 게 없어가지고 계속 이제 인간의 사용 정도로만 한정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거기 살고 있는 많은 생물들까지 생각했을 때는 정말 우리가 측정할 수 없을 정도로 가치가 높은 거야. 이 습지, 한강지대는.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우린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다. 프라이스는 0이다. 가치는 매우 높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그들의 가치는 총 추가적인 이익의 합이다. 모든 개인들의, 어떤 개인들? 그 서비스의 제공을 누리는 모든 개인들. 자, 이렇게 보시고 거기다 했다. 이러한 가치는 거대할 수 있어. Even though there's no apparent market price. 비록 뭔 없지만 there is no apparent market price. 시장 가격은 없지만 이러한 습지 서비스에 대해서. 시장 가격은 없지만 가치는 거대할 수 있다. 계속해서 똑같은 말 하고 있는 거야, 필자는. 이 똑같은 말을 지금 5문장으로 쪼개가지고 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 같은 말이에요. 쫄 필요가 없다. 자, 그 다음에 This gap between the zero price for wetland services and their actual value. 이 차이는
between A and B입니다. 표시해 드릴게요. between A는 zero price예요. 0원이라는 가격과 그 다음에 and their actual value, 그들의 실제 가치, 모든 수용자에게. 여기를 이렇게 지워야겠구나. between A and B야. 0원이라는 그 가격이랑 모든 사람들의 이익을 총합했을 때 나오는 그 엄청난 가치 사이의 차이가 뭘 보여준다? indicates how much these public goods are undervalued in markets. 자, 이게 뭘 보여줘요? 얼마나 많이 의문 부사죠. 이러한 공공재가 are undervalued, 과소평가됐는지. 실제 여기서 발생하는 경제적 효과는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수조 원이 넘을 거야, 1년에. 근데 가격은 0이잖아. 0원과 10조 원의 차이라고 하면 엄청나겠죠? 그 차이가 엄청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공공재는 비록 무료인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상당한 이익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이렇게 보시고 우리 목요일에 17강 할 거니까 그때까지 16강 최대한 끝내 오신다. 아마 쉽지는 않을 거야. 아마 대부분 끝내기 쉽지 않을 거고 목요일에 17강 하고 그리고 토요일에 과제할 시간을 드리는 걸로 합시다.